통화하시는 중에 이제 두산 위브도 받고 용두동에 있는 주택도 한번 보고 왔는데요. 일단 아파트 먼저 한번 볼게요. 요 두산 위브는 매수는 언제쯤 하셨었던 거죠? 18년도에 했습니다. 2018년에 20평대였으면 3억에서 3억 중반 요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얼마 매수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3억 중반에 예. 3억 매수했습니다. 3억 중반대에 이제 매수를 하셨고 네. 지금은 한 더블 됐나요? 얼마나 지금 매매 호가는 얼마나 나오고 있죠? 네. 호가는 뭐 8억 초반까지 나오는데요. 7억 중반이요? 7억 실거래가는. 실거래가가 7억 중반에서 네. 아마 한 8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8억도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그러면 주택은 두산 위브하고 그 용두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두 채를 갖고 계시는 건가요? 2주택자신가요? 1주택자로 지금 두산 위브는 돼 있고 나머지는 예, 주택임대사업자. 네. 네, 주임사를 등록해 놓으신 거고. 네. 향후에 두산 위브의 전망이 궁금하신 건가요? 네. 그리고 용두동에 있는 주택은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이번에 이제 만기가 돼서 자동 말소가 되는데 연장을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 아니면 그냥 네. 임대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보유를 해야 될지 이렇게 궁금하신 거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산 위브를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 거주 중입니다. 거주 중이시면 좀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아파트니까 이 아파트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2018년식이다가 보니까 그 아파트 자체는 굉장히 이제 신축급에 속하는 아파트가 되겠고 그런데 주변을 보면 위쪽에는 이제 뭐 공원도 있다고 하지만 이제 가천대학교가 있고 이 주변으로 봤을 때는 다 흔히 말하는 빌라촌이 형성이 돼 있고 이 가천대역을 이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 아파트가 이렇게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혼자서 이렇게 가격 자체를 치고 올라가는 게 사실은 용이하지는 못해요. 그 예로 보시면 우리 아파트는 2018년이라고 하지만 201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단대동에 있는 이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롯데 캐슬이라고 하는 또 아파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2012년 정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인데요. 네. 지금 우리 아파트보다 연식은 더 오래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같은 평형 대비 가격은 우리 뭐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지금 8억이라는 인정하에 1억이 더 비싼 9억에서 9억 초반에 형성이 돼 있고 우리 단대 오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9억 중반에서 뭐 10억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주택은 더 오래됐어도 이 롯데캐슬을 보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입지 자체가 얘네들은 이 8호선 라인에 이용하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대수도 두산 위브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연식은 오래됐는데 가격이 높다라는 소리는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금강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아파트촌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심이 먼저 이쪽 8호선 라인 선상을 따라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이 두산 위브 아파트가 이쪽 라인에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금액 자체는 당연히 더 올라갔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성남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는 물론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아파트들 이런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신축급의 아파트, 역세권의 아파트들 중에서는 우리 두산 위브의 상승하는 속도가 가장 후순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제 판단에는 어차피 거주하신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네. 우리 아파트도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가격이. 네. 다른 아파트들도 가격이 올라와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투자로 있어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나는 거주 안 하고 그냥 얘를 팔고 기다렸다가 다른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나도 거주하고 있는 와중에 이 아파트를 팔고 높은 가격일 때 파는 거고 똑같은 수준에서 다른 아파트를 갈아탄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어차피 지금 거주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급하게 움직이실 건 없어요. 어차피 이 아파트 가격 자체가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제가 거의 뭐 제 나름대로는 확신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화폐 가치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실물 가치의 어떤 그런 탄탄한 그 가치성 때문에 우상향은 할 것 같은데, 다른 아파트들 오르는 폭에서는 항상 밀리면서 올라갈 것 같다는 소린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5년 내 급하게 마음 먹지 말라는 소리는 어차피 자동 말소가 된다라고 하면 용두동에 있는 주택이 우리 네. 아파트는 5년 내에 매도하시면 어차피 비과세를 받는 거니까 네. 그 성남 자체가 가치 자체가 상승을 할 거예요. 성남의 지역 가치 자체가. 네.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들 가치부터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계셔도 충분히 보유해도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데, 이왕이면 우리 아파트보다 조금 더 뭐 지금 뭐 금리 자체가 낮은 상태니까 그래도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큰 쪽으로 지금 갈아타 놓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는 거고요. 네. 용두동에 있는 주택을 한번 보면, 제가 아까 얼핏 봤을 때 이쪽이 노후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그 공공주도 2차 후보지로 발표난 곳이거든요. 잠시만요. 용두동 몇 번지라고 하셨죠? 네, 39-774요. 39-774. 여기가 공공주도로 맞는데요. 제가 이쪽에 혹시 가보셨어요? 지금 네. 어떠신 것 같아요? 느낌에 딱 가셨을 때 느낌이? 제가 보유한 빌라는 어쨌든 용두역에선 가까워서 노후됐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네네. 부동산에 여쭤보면 안쪽으로는 노후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청량리의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네. 청량리의 가치 자체가 높아진다라는 소리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아파트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소리는 분명히 이제 시청자님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쪽 주변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 동대문구 쪽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쪽 자체가 제가 느끼는 견지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는 게 개발로 전환이 돼서 후보지가 됐다라고 해서 다 개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어떤 식의 가격 흐름을 보일 건지 제 예상을 말씀을 드리면, 주변이 이제 개발이 막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주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이주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쪽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교통적으로도 괜찮고, 그렇다고 보니까 여기에 또 접도율도 잘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월세라든가 전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임대 가격들은 조금 차곡차곡 잘 올라갈 것 같아요. 이주 세력들도 있고 여기에 접근성도 좋고, 또 후에 청량리 쪽에 뭐 일자리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또 교통적으로 더 편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수요 자체는 조금 더 늘어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개발지로 딱 돼서 이게 사실은 3년 한시법에다가 1년 안에 다시 또 동의율을 3분의 1을 획득을 해야 되는 일이라서, 네. 사실은 저는 이 정부에서 하는 뭐 반기를 드는 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를 주택임대 사업자로 묶어놓고 내가 끝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이제 자동 말소가 되니까, 이거를 네. 주택 임대 사업자를 단기로 신청하셨으면 2017년도에 신청을 하셨다는 소리인데, 네. 다시 이거를 묶어서 장기로 하시는 건 그거는 저는 반대인 거고요. 네. 네. 그때 했던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천지 차이가 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혜택들은 없어지면 없어질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연장하는 거는 저는 반대인 건데,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자동 말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택은 중과세에는 배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언제 팔아도 되는 건데 취득세에서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가천대 두산 이브를 예를 들어서 갈아타고 싶어서 갈아탄다고 할 때 우리 주택이 주택수에는 잡혀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갈아타는데 취득세를 더블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8%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취득세에 대해서 조금
좀 속상하겠죠. 지금 2017년도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투룸인가요? 네, 투룸이에요. 투룸이라고 하면 이 투룸 자체의 가격이 그때 매수했었던 가격만큼 전세금은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도. 네. 이쪽에 전세에 대한 물량을 찾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2017년도에 비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청자님이 투자돼 있는 돈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매수를 얼마에 하셨어요? 네, 2억 초반에 했습니다. 2억 초반이면 한 2억 1,000, 2천 정도가 되는 겁니까? 2억 3,500에 했었어요. 2억 3,500이면 지금 전세가 한 2억 1, 2천 정도 하나요? 네, 네. 그러면 뭐 한 1,000에서 1,500 정도가 투입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향후에는 어쨌든 임대 가격, 전세 가격이 조금 밀어 올려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갭만큼 우리 매가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단계별로. 네. 그러니까 요 이익을 취득해서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얘를 정리해주고 가천대 두산 위부를 좀 더 좋은 지금 성남에 거주하시니까 어차피 성남 생활권이실 테니까 그 주변에 더 상승 여력이 그래도 두산 위부보다는 조금 더 있는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비과세 실현하고 어차피 얘는 이제 중과세는 안 내는 거니까 상관은 없고. 이해되세요? 지금 매가는 네. 매매 호가는 얼마 정도 나오고 있죠? 지금은 한 3억 초중반이요? 저는 그래서 그 돈을 그러면 네. 정리해서 세금 처리하고 그 돈을 그 두산 위부하고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두 개를 이렇게 나눠 있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보유하는 것보다는요. 그렇죠. 매도를 하는 게. 물론 용두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도 조금 오를 거고 상승폭은 어차피 지금 실물 자산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도 조금 오를 거고 두산 위부도 조금 오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어차피 올라봐야 얘 정리할 때 세금 떼고 얘 정리할 때 세금 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두 개를 갖고 가게 되면 뭐 어쨌든 5년 내에 팔면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네. 얘도 어차피 비과세 받는 거고 얘도 중과세 안다고 하면 여기에서 세금에 대한 정리하고 합쳐서 그냥 1주택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도 신경을 좀 덜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큰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제 말 잘 참고하셔서 남편분하고 좀 상의를 좀 해보세요. 이대로 있는 것도 분명히 괜찮기는 해요. 이해되는데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네. 네.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어떨까라고 한번 조언을 드려본 거예요.